네, 한 걸그룹 멤버가 공개한 스폰서 제안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스폰서란 성공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후원을 해주는 대신 남녀 관계를 이어가는 걸 말하죠. 이 사실을 폭로한 사람은 걸그룹 타이티의 멤버 지수입니다. 자신을 스폰서 브로커라고 소개한 사람은 고객 한 분이 지수 씨의 극성 팬이다. 지수 씨를 틈틈이 만나고 싶어 하는데 생각 있으면 꼭 연락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계약 내용을 하나씩 꺼내놓는데요. 비밀은 절대 보장된다. 고객과 쇼핑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한 뒤 분위기를 즐기면 된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즐기면 된다.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구체적인 금액도 명시합니다. 처음에는 한 번 만나는데 200~300만 원을 제시합니다. 이 브로커는 반응이 없자 400만 원까지 몸값을 높여 부르기까지 합니다. 타이티 지수의 소속사 측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소속사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지금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빨리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또 회사적 입장에서도 빨리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사이버 수사대도 그렇고요. 일단 여러 가지 저희도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일단 파악하고 난 뒤에 대응은 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지수 씨의 아버지가 현직 형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브로커가 아주 제대로 걸린 것 같은데요. 풍문으로 돌던 연예인 스폰서 이야기,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걸그룹 타이티의 지수가 스폰서 제안을 폭로하면서 이렇게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방학 때라 우리 청소년들도 이 뉴스 보고 있을 텐데요. 이 청소년들 때문에 이 뉴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입니다. 걸그룹 멤버가 되겠다고 꿈을 갖고 있는 우리 많은 청소년들, 아이돌이 되겠다는 청소년들 많은데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른들의 더러운 현실입니다. 먼저 타이티의 지수,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우선은 일단 그 소속사 측에서 입장을 밝혔죠. 그 지수 씨도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자신의 이제 SNS에 그런 스폰서 제안을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소속사도 나중에 알고 굉장히 좀 놀랐다는 후문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속사 입장에서는 일단 자신의 이제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사실 살펴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이 예. 이게 그 의율할 수 있는 법률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또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스폰서라고 하면 굉장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에게 좀 유해하다고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그 이슈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좀 성매매를 떠올리게 되고 그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서 의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가깝게 생각을 하자면 성매매 특별법상 이제 그 성매매 알선죄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뭐 쇼핑을 같이 해줘라, 뭐 데이트를 같이 해줘라. 이러면서 명백하게는 또 문자 안에는 성행위라는 표현이 없었다 이거죠. 그렇죠. 없고 실제로 뭐 성매매 그 알선에 대해서 이제 의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로 지수 씨 입장에서는 그 정신적인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엄격하게 이제 처벌하고자 한다면 그 근거가 없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근데 한 타임당 뭐 200에서 300만 원 이런 얘기, 그 아버지가 이런 문자 봤으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버지가 마침 형사시랍니다. 제대로 걸렸어요. 네, 근데 뭐 제대로 걸렸다고도 뭐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 공권력 행사가 뭐 개인적인 뭐 신분 관계 때문에 예. 좌지우지되는 거 아니죠. 바꿔 예, 얘기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뭐 수사를 한다거나 뭐 안 할 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 입맞춤에 맞춰서 아버지가 이제 형사 과정이니까 뭘 그렇게 해야 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현재 그 본직에 있기 때문에 본질이 조금 와해되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자기의 정말 그 금과 같은 딸에 대한 어쨌든 명예훼손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초점이 돼야지 그 딸의 아버지가 이제 경찰관 형사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 본질이 좀 흐려졌으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입장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제 이게 고소장이 접수돼서 시작이 되면 거기 일정한 절차와 그 원리에 그 맞춰서 수사가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어쨌든 간에 그 우리 사회에 어쨌든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암시장 이것이 가장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급이 좀 밀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이른바 스폰서 브로커라고 하는 신종 직업이 있는 것인데 예. 이것의 기본 인프라를 그 와해시키는 차원에서 설령 법률 우위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것을 발견을 하는 이와 같은 경찰의 좀 적극적인 수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양지인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자만 가지고는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 문자를 보낼 때 우리 멤버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멤버가 멤버 중에 한 명이 지수 씨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 지수 씨뿐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이런 SNS를 통해서 이런 그런 제안을 했는지.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예. IP 추적을 통해서 그 사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SNS 내용도 문자 살펴보고 내용을. 그리고 실제로 만남이 주선된 사실이 있었는지 예.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간 내용이 있었는지 그러다 보면 이 문자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다른 범행까지 이제 추가가 된다면 그렇다면 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IP 추적을 해서 이걸 보낸 사람부터 확보를 하는 게 긴급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었고요. 그동안 많은 연예인들의 이 어려운 고백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례는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인 거죠. 그렇죠. 과거에 일단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제외하고라도 가수 IBC 같은 경우에 만나만 줘도 5억 원을 주겠다. 그리고 또 뭐 방송인 사유리 씨 같은 경우에도 나도 3억이요? 그런 일이 예. 있었는데 내가 그걸 응하지 않았더니 내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아. 뭐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리고 뭐 2013년에 사실 온 국민이 깜짝 놀랐던 또 그 뭐 스폰서 사건들이 한번 있었잖아요. 성현아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예. 성현아 씨는 그때 이제 벌금 200만 원 선고를 받았고요. 예. 그리고 뭐 아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75년도에 그 7공자 사건인가요? 혹시 예. 아시나요? 7공자 사건이라고 그 당시에 유력 이제 기업인들의 뭐 자제분들이 그러니까 외환 일반출 혐의로 이제 검거가 됐는데 호텔을 급습했더니 그 당시 연예인들이 굉장히 안에 많이 있어서 예.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렇게 무언가 실체가 드러났던 것들도 있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암암리에 이렇게 제안을 받았던 연예인들도 있었던 걸 보면 현재 분명히 상존하고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긴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문자를 보냅니다. 자, 그 그래픽 다시 한번 줘보세요. 3억 IB 3억 얘기에 나온 거요. 네, 저 그래픽.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나자고 했지. 3억 주겠다고 했지만 만나자고 했어요. 네. 무슨 IB가 무슨 워런 버핏입니까? 밥 한 번 먹으면 3억씩 주게? 자, 두 번째 보세요. 거절을 했습니다. 애매하게 그렇죠. 했고 거기에 거절했는데 만나자는 거 거절했더니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합니다. 자, 만나자고 하는 거 거절하니까 백주수표를 준다고 그래요. 이 만나자는 게 어디까지인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가 봐도 확실한 걸 찾아내고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한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이 스폰서 쪽도 이게 그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오는 금액만 봐도 뭐 3억이니 이번에 예. 뭐 지수 씨 같은 경우도 한 번 만날 때 뭐 300만 원, 400만 원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브로커 수수료가 뭐 20%에 3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냥 막무가내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좀 어찌 보면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 또 일명 뭐 스폰서 계약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하. 스폰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스폰서 계약서 같지가 않아요. 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 참여하기 전에 2, 3일 전에 반드시 통보한다. 어. 그리고 이 행사 참여는 거절하지 못한다. 뭐 이런 취지로 그럼 행사 참여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행사가 광고 촬영인지 아니면은 뭔가 어디 이벤트 참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런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수사가 들어올 때는 그 수사를 피해 나가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성한 소문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폰서 문제로 검거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미비한 현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나요? 결국은 제가 뭐 이게 한 주체가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의 와해라든가 또는 어쨌든 보면 이제 그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접촉하는 그 그룹들이 있으니까 이를테면 마사지하는 미용업소라든가 또 연예인들이 자주 가는 화장품 가게라든가 여기에 이제 그 줄이 연결 네트워크가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하나의 그 사회적 양심으로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또 연결을 하는 고리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부터 일단은 그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핵심은 이것이 분명히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급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다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또는 나름대로의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 엘리트층의 자정 노력 이것도 분명히 그 있어야 될 것이고 예. 또 한편으로 봐서는 수사 등을 그 통해서 이것이 혹시 기소가 안 된다 손 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이른바 어쨌든 하나의 공표 제도 같은 거 행정 공표 같은 거를 통해서 잠재적인 이와 같은 비행을 일삼는 뭐 예를 들면 권력 엘리트라든가 자본 엘리트들의 상당한 억지력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메시지 전달 방법도 이와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 우리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폭로한 이 타이티의 지수 씨도 어려운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폭로로 앞으로 이제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아이돌인데요. 불이익이 없었으면 합니다.